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이제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왔습니다. 자, 제가 유망 섹터 및 유망 종목들, 그리고 간단히 산업 동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반도체 투톱,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지금 8만 전자까지 왔는데, 이제 10만 전자에게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만 원짜리를 가야 한다면은 2021년에 왜 더 올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대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2년 동안의 주가입니다. 자, 2019년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자, 2019년은 왜 어렵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좋아지면 왜 좋아지는지,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삼성전자는 뭐 전체적으로 종합 전자업체이긴 하죠. 뭐 TV나 스마트폰이나 5G 장비나 뭐 통신 장비 이런 쪽 다 해당이 되지만 삼성전자에서 뭐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하면 현재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뭐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중요한데 이때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냐? 인텔이 제가 칼럼 올려드린 거 확인하시면은 다 나오는데 인텔이 반도체 미세화 공정 쪽으로 해서 계속 뭐 지연되고 실패하고 있죠. 그래서 10나노 이하 쪽으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삼성전자랑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7나노 공정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다가 7나노 공정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건 뭐 2022년 뭐 하반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연돼서 그런 거예요. 자, 2022년 하반기면은 TSMC 경쟁자인 TSMC랑 이제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TSMC에 비해서는 4년,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3년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TSMC와 삼성전자는 그럼 뭐 하고 있냐? 가만히 손가락 빨고 7나노만 가지고 가느냐? 아니죠. TSMC 이미 뭐 6나노 수주랑 뭐 다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업체들은 3나노 공정을 이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TSMC랑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생산할 수 있을 때 혹은 개발을 완료했을 때 그럴 때 양산할 준비가 됐다라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얘네는 이제 그제서야 7나노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텔에서 CPU 출시가 좀 늦어지고 지연되고 하면서 신규 CPU를 기다리던 물량들 기다리면서 이제 메모리가 재고가 쌓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뭐 CPU 쪽에 이 주요 부품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뭐 처리 장치가 있어야 될 거고 CPU를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처리 장치가 있어야 될 거고 메모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삼성전자나 하인스가 해당되는 쪽은 이제 D램 쪽하고 이제 낸드 쪽이 되겠죠. 이쪽은 요즘에 SSD 다 사용하시니까 이쪽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부품이 다 들어가야 여기에 뭐 VJ 그러니까 뭐 GPU나 VJ 쪽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쪽이 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인텔에서 자꾸 지연을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 메모리 가격은 계속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 시세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디램 익스체인지 가서 가격 보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볼 줄 모르면은 쭉 내려가지고 요거만 보시라고 했어요. DXI 지수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어때요?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어렵다가 4분기에 반등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안 좋아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8월 달까지 해서 저점 찍고 살짝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10월부터 조금 쉬는 구간을 소강 상태를 만들더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굉장히 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 서버용 드램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4분기에는 좀 비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좀 개선이 슬슬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4분기부터 이제 뭐 잘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사려고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지금이 성수기입니다. PC 판매나 보시면은. 그래서 좀 성수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뭐 메모리 가격도 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가격이 요즘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서 이제 채굴하는 사람들도 다시 좀 화랑이 되고 하면서 이제 좀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면서 2016년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한번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었는데, 슈퍼사이클 그렇게 쉽게 뭐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오다가 인텔 문제로 해서 이렇게 밀렸는데 이제 AMD가 좀 잘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요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오다 살짝 꺾였다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인데,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기존에 그 대기 수요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 수요가 플러스 알파가 되고, 뭐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에 뭐 비트코인 관련 뭐 채굴 관련 쪽에 뭐 등등 해가지고 다시 한번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뭐 LG랑 마그나랑 이제 합작사 세우면서 뭐 애플카 얘기하고 나오면서 자율주행 얘기 나오죠. 이쪽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반도체는 더더욱 더 호황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자, 5G 시대가 하려면은 더 고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메모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자, 그리고 내년에 뭐가 있죠? 지금 현재 DDR4를 사용하고 있는데 DDR5 쪽으로 넘어간다. SK하이닉스는 이미 10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에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DDR3에서 5로 T3에서 4로 넘어올 때 보면 한 1.5배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1.5배까지 나온다라고, 1.5배 전후다라고 하면 좋고,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 좋은 기술력의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제 메모리 이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고 호황기를 누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 대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지금 이게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셔도 왜 올라가느냐를 알아야 되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선반영이 돼서 최근에 보시면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휴식 구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격 매수는 그렇게 뭐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8만 원까지 올라왔다 보시면은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쉬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72,500원 요 구간을 유지해주면서 쉬는 거면은 한 차례 더 올라갈 구간은 있다. 그래서 77,500원이 됐던 82,500원이 됐던 요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올라온 다음에 뭐 쉬어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쉬는 것처럼 만약에 82,500원을 넘어가서 쉰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죠. 이러면 이렇게 이격을 좁히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러면은 또 쉬면서 좁히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것만 확인하셔도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매매하느냐? 쉴 때 매매하는, 쉴 때. 예. 휴식 구간에서. 항상 이렇게 장대 항복이 나왔을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휴식이 나왔을 때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거는 좀 빠르게 올라간 것이고, 이거 가장 좋은 케이스죠. 이거 뭐 급등주처럼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네, 이런 상황은 사실 흔치는 않은 케이스인데, 내년 뭐 D램 메모리 회복의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인텔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TSMC가 파운드리만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가고 하는 이런 뭐 상황까지 만들었었는데, 그런 이제 수혜를 이제 삼성전자도 입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랑 뭐 이제 DBIT랑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8만 전자 갔는데 정말로 10만 가느냐, 이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하시죠. 10만 원 갈 거냐 말 거냐.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휴식 구간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아래서 쉬느냐, 아니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 저항이 있으면은 이 저항 아래서 쉬느냐, 그리고
저항을 돌파해서 쉬느냐, 그리고 저항 맞고 밀려서 요 하단 쪽에서 쉬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제일 강한 거, 요 2번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1번이 강하고, 3번이 제일 약한 것이죠. 근데 적어도 3번이 약하다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 돌파해서 돌파 시대 못하고, 기존 지지선에서 이렇게 기어간다라고 해도, 이것도 지지선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움직임은 다 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더 강하냐 차이지. 대신 이 82,500원까지 넘어가서, 이게 82,500원이라고 지금 넘어가서 위에 서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엔 또 위쪽으로 한 번 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9만 원대도 도전하거나 아니면 8만 원 중후반대까지도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상승 구간에서 한 번에 가는 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100m 너무 짧다고 하셨으니까 1km를 전력 질주를 해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전력 질주하기도 힘들 뿐더러 전력 질주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이제 몸 전체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숨도 가쁘고 하기 때문에 심호흡해야 된다. 그리고 다리도 마사지도 해주고 그래야지 다시 또 뛸 거 아니에요. 주가도 마찬가지다. 얘네도 좀 숨 쉴 구멍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가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고장나죠. 우리 마라톤이 왜 생겼어요? 전쟁 때 파바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급한 긴급 소식입니다라고 알려주려고 42.195를 뛰고 병사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한계다라고 해서 종목으로 이제 스포츠 종목이 나온 것인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쉬엄쉬엄 뛰었으면은 그렇게 뭐 사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좀 쉬호흡이라도 하고 왔으면. 근데 너무 급한 소식이니까 쉬지도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막 달려가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슈팅 구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과하게 올라가면은 오버슈팅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으로 하락할 때 과하게 내려가면 공포 구간이라고 많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언더슈팅이라는 말씀을 드리죠. 이거를 다 슈팅이라고 해요. 이건 과하게 올라가거나 과하게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그 다음엔 강력한 조정이 나옵니다. 언더슈팅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지수로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 한번 보시면 되죠. 자, 이 과하게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1950까지는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 차례 더 내려가는 것, 요 구간까지 17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 요 구간은 이제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 신천지 뭐 그때 막 얘기 나오면서 밀렸었죠. 그래서 개파락 나오면서 쭉 밀렸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밀린 것은 이제 오일 전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일 가격 급락하면서 밀렸고, 그럼 이 구간은 뭡니까? 이게 언더슈팅입니다. 과하게 밀린 구간은, 이 구간은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 후에는 급등이 나오게 된다. 반대로 이거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과하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 과하게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든지 지나친 것보다는 적당한 게 좋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상승하는 것도 이렇게 휴식 구간을 만들면서, 지금 휴식 구간 잘 만들었고 여기서 쉬던지 아니면 넘어가서 쉬던지 아니면은 이 위에서 쉬던지 휴식 구간을 조금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10만 전자냐, 뭐 이게 뭐 가냐 못 가냐, 뭐 아니면 12만 원, 15만 원,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승하는 건데 뭐가 의미가 없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목표가 설정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유동성 장세, 시장에 돈이 풀려가지고 자금이 흘러 들어왔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갈 때까지 가게 놔두고 중간에 이렇게 제가 지지선들 이렇게 그어드리죠. 그러면은 돌파한 다음에는 쉬는 구간 나와요. 돌파한 다음에 쉬는 구간 나와요. 위에서 쉬느냐 아래 쉬느냐 차이라고 했죠. 대신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탈하면 여기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돌파하죠. 그 다음에 또 돌파하죠. 그 다음에 돌파하죠. 돌파했는데 돌파 못하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기존 지지선을 이탈하고 꺾여요. 그리고 나서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하나 여기서 매도하나 매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꺾이면.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하지 말고 꺾이면 매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고점인 줄 알고 매도했는데 돌파해서 계속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 동학개미운동 때 이때 들어가신 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이거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가격이죠. 43,500원에서 44,000원. 이제 지겨우시죠? 그 전년도에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까? 이 구간만 내려오면 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라고. 여기서 이 아래서는 무혈입성이다. 그리고 47,500원에서 정리. 아래서 무혈입성, 위에서 정리. 요 구간에서 무혈입성. 여기는 진짜 감사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여기서 정리. 여기서 매수.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여름부터는 하반기에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 만약에 돌파를 못하더라도 다시 밀려도 괜찮으니 배에 힘주고 버티셔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대응하셔도 되고 이때부터는 버티셔도 됩니다. 왜? 돌파할 거니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47,500원을 그 다음에 멋지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지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 호황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영향력으로 다시 한번 휴식 구간을 취하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겁니다. 작년에 굉장히 잘해줬어요, 우리 시장.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1차 목표치 제가 설정한 1차 목표치까지는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 왔는데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매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8만 원 돌파해서 이런 있는 구간은 이제 분할로 매도하는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 관점이 아니고 나는 주식 잘 몰라요. 동학개미운동에 워낙 뭐 좋다라고 기회다라고 해서 이때 들어왔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이때 누누이 말씀드린 게 급한 자금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다가 만다. 조금 올라와서 수익은 보는데 큰 수익 못 올린다. 2년 정도 여유 있게 들고 가시는 분들 있죠. 2년 정도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라. 들고 가시면 어떻게 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만 원 뭐 정해놨다고 여기서 꼭 수익 실현 안 하셔도 되고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나오면은 지지선 이탈할 때 이게 그거예요. 머리가 있고 이제 어깨 쪽에서 팔라 이거예요. 이탈할 때 팔라는 거 이탈할 때. 그러면은 조금 낮은 가격에 판다. 꺾이면은 좀 낮은 가격이어도 최고점 아니어도 이 구간에서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 관점이다라고 하시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매매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해서 나는 그냥 주식 모르고 그냥 묻어둘래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묻어두셔도 되는 구간이다. 앞으로 전망은 밝다.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쪽을 설명드려서 그런 거지 메모리 쪽에다가 플러스 알파 쪽으로 뭐가 있느냐 5G 장비 쪽 지금 버라이즌 8조 수주 나오면서 뭐 대박이 났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장비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C밴드 뭐 주파수 경매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중대역 쪽으로 해서 버라이즌에서 또 이번에도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AT&T 같은 경우도 좀 참여를 어느 정도 할 거고, 버라이즌은 고주파 영역대 쪽으로 이제 메인을 삼았기 때문에 더 이 중대역 쪽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고주파 쪽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국망으로 설치할 수 없다. 28기가 이상 뭐는 이쪽 고주파 쪽은 속도는 빠른데 기지국을 촘촘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넓은 땅덩어리 어떻게 설치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좁은 데도 전국망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핫스팟하고 밀집 지역이죠. 주거 밀집 지역이나 뭐 이런 핫스팟 쪽하고 이제 기업용으로만 사용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미국도 버라이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메인을 현재 이제 고주파 쪽으로 하고 있는데 중대역 쪽으로 해서 경매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아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주파수를. 그래서 참고하시고 AT&T 쪽도 있고 그리고 T모바일하고 이쪽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투자 자금 여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프린트를 인수했기 때문에 대신 T모바일은 여기 경매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스프린트 인수하면 스프린트가 갖고 있던 중대역 쪽 망을 합산해서 둘이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매에 한번 참여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하고 그리고 5G 쪽. 5G 쪽 하면은 이 장비 쪽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쪽이 될 수도 있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웨이가 지금 뭐 미국에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중국권은 여전히 뭐 화웨이가 뭐
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쪽 이제 그들만의 싸움에서 이제 화웨이가 뭐 가장 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제 나머지 국가에서는 애플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뭐 두각이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에서도 지금 아이폰 11을 5G 폰으로 내놨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점유율이 지금 최근에 막 치솟으면서 1위가 화웨이고 2위가 뭐 애플입니다. 3위가 이제 그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이제 16.8%로 좀 미비한데, 이제 애플이 29%가 됐고, 화웨이는 이제 뭐 더더욱 뭐 가장 뭐 높은 이제 수준이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애플, 삼성전자 이렇게 점유율 차지하고 있고, 5G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좀 3위 쪽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G에 대한 부분은 장비하고 스마트폰 양쪽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뭐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호황이죠. 뭐 QNED 쪽 얘기 나오고 퀀텀담 얘기 나오고 하면서 디스플레이 쪽도 투자 활발하게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에서 아주 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파운드리 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산업이 다 지금 좋아지는 사이클에 들어온다. 그래서 8만 원을 넘어가는 거 어려울 게 없다. 과거에 이 50분의 1 액면분할 전에도 이 8만 원, 그 당시에는 400만 원이라고 했죠. 이 8만 원 정도는 그때도 갈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감안해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유동성 장세에 내년에 좋아지는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도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까지 해서 실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어느 정도 검증 기간을 거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이건 뭐 어렵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중간에 한번 좀 휴식 구간이 있어야 돼. 강력한 하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슈팅이 아니면은 적당히 좀 휴식 구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그 휴식 구간 이후에 가는 거는 저는 뭐 가능하다라고는 봅니다. 10만 원이 아니라 뭐 그 이상도 뭐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1차 목표치는 다 왔다라는 거, 그리고 슈팅 과정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 강력한 이제 뭐 하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강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크게 한번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SK하이닉스는 자꾸 이렇게 곁다리 형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삼성전자가 더 큰 틀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 내용이 어느 정도는 좀 겹치는 부분 쪽에 일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올해까지 좀 어려운 구간을 거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메인이죠.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확인되시고, 저 디램 익스체인지 가서 가격 회복되는 거 보셨죠? 12월에. 그리고 성수기 들어오고 내년에 DDR5 나오고 하는 부분, SK 하이닉스는 DDR5를 먼저 출시했다라는 거.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어떻게 돼요? 이 11만 5천 원 유지해주면은 삼성전자 올라갔듯이 얘도 파운드리 때문에 올라갔듯이 메모리 쪽만 보면 하이닉스는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한 부분이 이제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뭐 비싸게 샀느냐 뭐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좀 돌파구를 좀 찾으려는 것 같아요. 낸드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칼럼 올려드린 거 한번 최근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관련 쪽으로 해서 올려드린 부분에 지금 낸드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로 이제 33.1%, 2위가 일본의 키옥시아, 기존의 뭐 도시바 생각하시면 돼요. 키옥시아 같은 경우가 21.4%, 그리고 3위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죠. 요 샌디스크를 인수했는데 여기서 14.3%에서 이 둘이 연합종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거의 뭐 육박한다라고 봐요.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된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좀 뒤쳐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위로 해서 11.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미비하죠. 지금 뭐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하면서 이게 9%대인데 둘이 합치면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키옥시와 그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렇게 시장 구도가 이렇게 3강으로 이제 재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대 이상 되는 점유율이.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두 삼성전자와 이 키옥시와 웨스턴 디지털 연합군이 30%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좀 약진을 보여서 이제 20%에서 중반 이상 그리고 30%까지 끌어올린다면 아예 완벽하게 3강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추후에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D램 같은 경우 삼성전자랑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호황을 보일 때마다 어마어마한 이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게 2007년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치킨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대만 업체들이랑 해서 단가 경쟁으로 해서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좀 화가 나서 삼성전자 주도하에 그냥 아예 그래? 그러면은 단가 경쟁 하고 싶으면은 끝까지 가보자라고 계속 이제 물량 공세를 해서 계속 푼 거예요. 그때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2010년 초반, 뭐 초중반까지, 초중반 정도까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면서 뭐 대만의 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장 큰 사건은 그거였죠. 이제 독일 키몬다가 이제 2009년에 이제 그 파산했다고 해야죠. 파산보 신청하면서 이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그래서 2007년부터 해서 독일 키몬다 이제 먼저 뭐 나가 떨어지고 대만 뭐 나냐부터 해서 구조조정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큰 사건은 그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삼성전자가 완벽하게 거의 뭐 독식하겠다라는 의지로 SK 하이닉스 그 당시에는 SK 하이닉스가 아니어서 그냥 하이닉스였습니다. 주인이 없었죠. 하이닉스 쪽까지도 좀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한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펼치다 보니 3위 업체였던 일본의 엘피다까지도 파산을 해버립니다. 이때 이 좀 안 좋았던 게 그 지진까지 도호쿠 대지진이었죠. 그때 그러면서 2012년 이 엘피다까지 파산하면서 미국의 마이크론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닉스는 잘 버텨줬고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3강 구도로 지금 재편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낸드 쪽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낸드 쪽에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나 홀로 버티기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약했는데 인텔이 기존부터 본인들은 좀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매각을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이닉스랑 어떻게 잘 조율이 돼가지고 다른 곳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수하는 게 뭐 전략적으로 좀 가치가 있겠다라고 SK하이닉스에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낸드 쪽은 만약에 저렇게 제가 말씀드린 치킨 게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동안은 낸드 쪽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대신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는 기업들, 승자 독식을 누린다라는 것들. D램 부분은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독식을 누리고 있죠. 그 당시에 이거는 월봉으로 보셔야겠네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자, 이 당시에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잘 못 가요, 하이닉스가. 물론 주인도 없었죠, 이때는. 주인도 없으면서 주가가 잘 못 갔었는데, 2009년 요때 금융위기 겪으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막 그 디램 가격도 좋아지고 좋아지려고 하고 하면서 조금 좋아지다가 치킨 게임이 계속 진행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이닉스가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이 없었는데 배당을 아직도 기억난다. 50원에 배당을 합니다. 우리도 배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적자 기업이 아니고 이제 흑자 전환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2009년에 이렇게 하이닉스가 좀 성의를 표시를 합니다. 우리 주인을 찾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때 뭐 포스코 쪽에서도 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현대차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됐었는데 SK쪽에서 SK텔레콤을 내세워서 돈이 제일 유보금이 있으니까 SK텔레콤을 내세워서 이제 인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이제 5만 원을 넘어가게 되고 이 당시에 주인만 잘 잡고 치킨 게임만 끝나면 승자 독식 누리면 5만 원 넘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5만 원 넘어가는 건 기본이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10만 원까지 아예 넘어가 있죠. 이게 승자 독식을 누리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낸드 구간에서 초반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끝나고 승자 독식을 누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반도체 업황 쪽은 이제 낸드 쪽까지도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뭐 10만 전자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논의하는 건 크게 의미 없지만 충분히 가능은 하다라는 거 지금 생각보다 강하게 잘 올라와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메인 산업이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떠냐?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지금 회복이 되고 강력하게 반등 나고 회복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게 올해 2분기 정도부터 해서 다시 제대로 회복이 들어오고 이 서버용 디램이랑 뭐 해서 수요가 굉장히 또 다시 늘어난다. 대기 수요는 많다라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뭐 인공지능 시대, 뭐 스마트 팩토리 시대 다 메모리가 수요가 되는 쪽이죠. 로봇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1만 5천 원 위쪽에서 이렇게 쉬고 있죠. 아까 삼성전자 보셨듯이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쉬는 거 아주 좋아요. 하이닉스는 워낙 뭐 단기간에 급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 이격을 좁히는 기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뭐 도약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쉬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위쪽으로 좀 뭐 12만 원대를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기는 왔다. 언제 돌파하느냐 차이지. 하이닉스는 대신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바로 멋지게 이렇게 돌파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장 뭐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종목의 특성상 개인 투자들의 무덤이다라는 별명이 있는데 왜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기다리게 지루하게끔 일부러 좀 질질 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부러 물량을 조금 못 버티겠다고 내놓으면은 그 후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좀 심리적인 구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고 대신 기다리면 좋은 결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때 말씀드렸죠. 11만 5천 원 위쪽이면은 한 차례 좀 수익 실현하고 소부장 쪽을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 소부장 쪽이 계속 올라오는데 하이닉스는 쉬었지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이닉스를 매매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더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또 소부장으로 교체할 수 있겠죠.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소부장 쪽하고 이제 뭐 다른 비메모리 쪽하고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쪽 계속 매매하셔도 돼요. 근데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하이닉스는 좀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11만 5천 원 그리고 강하게 나는 조금 짧게 대응하겠다는 11만 5천 원 나는 조금 강하게 보유하고 싶다 홀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11만 원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 원은 뭐 당연한 거고 근데 10만 원까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손절하는 그 구간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만 원을 만약에 나는 이탈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절 없이 그냥 계속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탈해도 여기는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탈로 손절을 본다. 너무 깊게 보는 분들은 그냥 손절 없이 나는 이 종목을 좋게 보니까 언젠가는 난 13만 원, 15만 원도 갈 거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절 없이 들고 가셔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이탈을 하더라도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은 뭐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라는 거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낸드 쪽에 가격 쪽에서 좀 약간의 우려감은 좀 있지만 이 부분도 추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승자 독식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이고 이 우려감 정도 같은 경우는 디램 쪽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 디램 쪽이 회복되면 낸드 쪽 조금 이제 치킨 게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신경도 안 쓸 정도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좋아질 겁니다. 엄청난 호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대로 뭐 2분기 정도부터 해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까지 최소한 내년 뭐 잘하면 내후년 정도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 보통은 2년에서 3년 정도는 뭐 슈퍼사이클을 이끌고 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좋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신 과거부터 나왔던 거는 최소 6개월에서 좀 길면은 좀
좀 먼저 우려감 가지면 1년 정도는 미리 우려감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려감이 뭐 제기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보시면 된다. 그때까지는 들고 가셔도 된다. 기존에 JP모건에서 이제 악성 리포트라고 해서 1년 정도 먼저 리포트를 내가지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좀 저해한 적이 있었죠. 실적은 계속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선행하는 건 최소 6개월이에요. 보통 주가가 6개월 선행을 보통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산업 사이클이 확실하면은. 그런데 1년 정도까지는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미리 이렇게 내놓는다, 우려감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쟤네가 저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거나 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겠구나. 나도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 비중은 좀 조절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물량만 들고 가면 되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한참 먼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누리고 투자 전략을 내가 매매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투자로 잡을 것이냐 이 두 가지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총 상위 1, 2 종목이 이제 IT 투톱을 이제 살펴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이 부담이에요. 요 부담 빼고는 산업동향, 산업사이클 같은 경우는 웃어주고 있고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없다. 대신 많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휴식을 취해야 되는 구간 이 부분 잘 생각하시고 만약에 과하게 올라가서 슈팅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는 한 차례 좀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아직까지 두 종목 다 슈팅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올해도 승승장구하시면서 멋지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하나씩 해주시고요.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